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년 특례 지필고사 출제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대학들의 범위가, 출제 범위가 동일한 대학들도 있지만 출제 범위가 좀 바뀐 학교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특례는 특례 자격 조건에 대해서 자격 조건은 획일화되어진 지가 좀 오래되잖아요. 옛날에는 2년 특례도 있고 3년 특례도 있고 7년, 9년, 12년 특례가 있었지만 3년과 12년 특례로 표준화되어지고 특례 자격도 표준화되어진 지는 좀 됐는데 이런 지필고사 같은 경우 또 면접 같은 경우도 계속 변화가 좀 심한 편이에요. 대부분의 변화의 방향성은 국내 입시의 방향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지필고사의 출제 범위도 대부분 EBS의 교재에서 반영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EBS 교재에서 출제가 되어지거나 그와 같은 형태의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2024학년도 올해도 각 대학들마다 지필고사의 출제 범위가 조금 변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지필고사의 출제 범위의 비중을 두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할 점은 2024학년도가 되어지면서 특히 3년 특례 전형도 12년 특례 전형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소개서가 다 폐지가 되어졌다. 이거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기소개가 폐지가 되어졌지만 하나 특징적인 거는 고려대학교 세종 같은 경우에 12년 특례 전형에서는 자소서가 남아있어요. 고려대학교 세종 12년 특례 전형에서 특히 약학과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자기소개 폐지가 되어지면서 더욱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 학교가 있다. 그게 바로 어디다? 서울대학교 12년 특례 전형. 서울대학교 12년 특례 전형의 추천서가 작년하고 조금 일부 변경이 되어졌다는 거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졌다 알아야 되는 건 첫 번째는 고려대학교 세종 12년 특례 전형의 약학과는 자기소개서가 남아있다는 점.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졌지만 서울대학교 추천서의 영향력은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추천서 작성에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 지원이 용이해졌죠. 자소서를 안 써도 되니까. 자소서를 쓴다는 게 사실 학습에 큰 부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많은 학생들이 서류 전형으로 몰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 전형은 자기소개서도 폐지가 되어졌지 서류 전형의 대학들이 많이 늘었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숭실대학교가 지필고사에서 서류 전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필고사에서 서류 전형으로 바뀐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경쟁률이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어느 대학들이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중앙대학교, 그 다음에 이화여대, 중앙대학교, 이화여대, 한국외대, 국민대, 숭실대, 그 다음에 서울여대, 동독여대, 덕성여대 같은 학교들이 사실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그런 대학들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조금 더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필고사가 올해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필고사 이러면 많은 분들은 야 지필고사는 자연계 같은 경우는 자연계는 수학과 영어 시험을 보는 거고 인문계는 뭘 봅니까? 국어와 영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지필고사 시험이 어렵단 말이에요. 또 내가 해외에서 오래 체류했거나 해외에서 지필고사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필을 지금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류평가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게 쉽죠. 자소서도 더욱더 안 쓰니까. 문제는 뭐냐면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쓰는 게 쉬워요. 필답고사 준비하는 거 어려워요. 이거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서류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게 쉽다 보니까 서류 전형으로 많은 학생들이 몰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의 경쟁률을 비교해보면 서류 전형의 경쟁률은 약 9대1 지필고사의 경쟁률은 5대1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서류 전형이 쉽고 용이하지만 학생들이 몰리면서 훨씬 더 높은 스펙이 발생이 되어질 거고 결국은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지필고사는 많은 학생들이 서류 전형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지필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이 줄었죠. 따라서 예전에 건국대학교나 경희대학교를 합격하기 위해서 6개월을 공부했다. 예를 들어서 6개월을 공부했다. 그럼 요즘에는 건국대학교나 경희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1개월이나 2개월만 집중적으로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필답고사, 지필고사가 결국은 많은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전체적인 학생들의 학업 수준이 떨어지면서 지필고사가 용이해졌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서부터 준비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저녁 일정을 좀 보시게 되어지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정별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처음에 7월 13일 날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가 가장 가깝습니다. 7월 3일부터 원서 접수 시작해서 7월 7일에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나면 단국대, 한국대,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준비 기간이 일주일 정도밖에 준비 기간이 없어요. 원서 접수 이후의 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서부터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될 텐데 거기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7월 13일에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가 단국대, 한국항공대,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가 중복됩니다. 세 개 대학이. 그 다음에 14일에 시험을 보는 학교는 세종대학교가 14일에 시험을 보고요. 경희대학교가 15일이고 홍익대학교가 15일이에요. 꼭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지필고사 시험이 언제구나. 지필고사가 중복되는구나. 아 이거 단국대학교, 한국항공대, 한양대, 에리카가 중복되니까 막상 쓸 대학도 없고 진짜 이렇게 중복되니까 정말 짜증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중복된다라고 하는 게 큰 장점이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중복되지 않고 이렇게 세종대처럼 7월 14일에 세종대 혼자 보는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몰리겠죠.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3명이다 라고 한다면 단국대, 한국항공대, 한양대, 에리카에 1명씩 원서를 쓰는 거예요. 그럼 경쟁률이 1대1이 되겠죠. 하지만 이 1명씩 3명이 결국 세종대로 가게 되면 3명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3대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중복되어지는 대학들을 전략적으로 잘 생각하시면 원서 지원하시게 되어질 때 적정 안정 지원과 상향 지원을 교차로 원서를 쓰면서 원서 지원의 전략을 수립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경희대학교와 홍익대학교가 겹친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 단점만이 아니라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동국대학교 7월 16일에 시험 보고 숙명중대 7월 20일인데 숙명여대와 인하대가 중복됩니다.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7월 21일,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 7월 23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복되는 대학이 첫 번째 7월 13일에 단국대, 항공대, 한양대, 에리카 7월 13일 중복. 그 다음에 7월 15일에 경희대학교, 홍익대학교 중복. 그 다음에 7월 20일에 가서 숙명여대와 인하대가 중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이제 불편한 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중복되어지는 학교가 단국대, 한국항공대, 한양대, 에리카 중복되고 세가대학이. 그 다음에 14일에 세종대 중복 안 되고 경희대, 홍익대 중복되고 숙명여대, 이화여대가 중복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어딜까? 결국은 어디입니까? 세종대, 동국대학교, 건국대학교, 아주대학교. 이렇게 시험일자가 중복이 되지 않은 4개의 학교는 경쟁률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 표를 보시게 되어지면 2023학년도 전년도의 경쟁률을 보시게 되어지면 야, 중복된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매우 높은 학교를 골라보자. 어디가 높은가 봤더니 건국대학교가 전년도에 8.95의 경쟁률이었어요. 자, 그리고 동국대학교가 8.7대1의 경쟁률이었고 세종대학교가 6.74, 아주대학교가 7.68이죠.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왜 이렇게 높은 걸까? 건국대학교의 경쟁률이 왜 이렇게 높을까? 아, 그 이유는 경국대학교의 인기가 높으니까. 건국대학교가 좋은 학교니까. 건국대를 다 가고 싶어 하니까. 이게 아니죠. 건국대학교의 경쟁률이 높은 이유, 동국대학교, 세종대학교, 아주대학교의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면접 일정이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다 원서 지원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구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연 지필고사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면접 일자가 중복이 되어지지 않는 지필고사 일정이 중복이 되어지지 않는 건국대, 동국대, 세종대, 아주대를 원서를 쓸 때 과연 모집 단위를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학과를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요거 잘 고민하시면 전략이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면접 일자가 중복되어지는 한국, 한국대, 단국대, 한양대, 에리카 이 3개 대학 중에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원서 지원의 전략이 수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일반적으로 자연기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7월 13일에 보는 3개의 대학들 중에서 어디가 선호도가 제일 높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한국항공대의 선호도가 제일 높아요. 일반적으로. 물론 한국항공대를 싫어하시거나 지원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원서 지원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거는 한국항공대.
두 번째가 한양대 에리카, 세 번째가 단국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7월 15일에 시험 보는 경희대와 홍대 두 개 속에서 어디에 선호도가 높냐 그러면 경희대에 선호도가 높고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가 그 다음 순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7월 20일에 보는 숙명여대 이화여대는 당연히 남학생인 경우에는 당연히 인하대밖에 못 쓰지만 만약에 여학생이다 그러면 당연히 선호도가 인하대보다는 숙명여대의 선호도가 더 높을 겁니다. 이런 점들을 잘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필고사 일정이 겹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필고사의 일정이 겹친다. 또는 지필고사 일정이 겹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내가 원서를 쓸 때 지필고사 일정이 중복되는 대학에서 어디를 선택하느냐 또는 지필고사가 중복되지 않는 대학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어떤 모집 단위를 선택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필고사의 준비 정도 또는 성취도를 잘 고려하셔가지고 대학 결정하시게 되면 전략이 잘 수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필고사 출제 범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차이가 있다면 좀 다시 내용을 좀 보완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 2015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서 조금 더 변화가 있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변화가 이제 국내 입시에 맞춰서 특례도 좀 변화가 있는 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단국대 같은 경우는 수학이 수학원, 수학2, 확률과 통계 이게 출제 범위고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는 수학원, 수학2 한양대 에리카와 출제 범위가 동일한 학교는 항공대학교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출제 범위 동일하고 동국대학교도 범위가 비슷하고요. 인하대학교도 범위가 비슷하고 아주대도 범위가 비슷합니다. 출제의 범위가 비슷하다 해서 문제의 난이도나 문제의 수준이나 문제의 평가 출제 방향이 다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대학들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없고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는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가 출제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도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가 출제가 되어집니다. 요 점이 차이점이고요. 국어 같은 경우 보시면은 단국대학교는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 매체, 문학이 출제가 되고 한양대 에리카는 국어, 독서, 문학이 출제됩니다. 경희대학교는 국어, 독서, 문학에서 고전 문학이 제외가 되고요. 동국대학교는 화법과 작문, 독서, 문학, 언어와 매체가 출제가 됩니다. 인하대학교는 고등 국어 교육과정에서 문학이 제외된 채로 출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는 국어, 독서, 문학이 출제가 되어지며 고전 문학은 제외됩니다. 아주대학교는 국어, 독서, 문학이 출제가 되고요. 영어 같은 경우도 대학들마다 뭐 출제 경향이나 문항수가 큰 차이가 있죠. 대부분 이제 영어는 모든 대학들이 지필고사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휘와 어법. 물론 이제 독해나 대학에 따라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영어 회화 같은 문제도 출제가 되어지긴 하지만 가장 변별력 있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어휘와 그 다음에 어법 문제가 변별력이 가장 커요. 모든 대학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대학을 결정하시게 되어질 때 어떤 점으로 결정하냐. 첫 번째 아까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대학지 지필고사 일정에 따라서 지필고사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 또는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따라서 나의 학업의 성취도와 준비 정도에 따라서 대학과 모집 단위를 선택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각 대학들마다 출제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능한 출제 범위, 공부된 출제 범위를 잘 고려하셔가지고 대학 결정하셔야 되겠죠. 나는 실제 미적분을 전혀 공부하지 않았는데 건국대학교에 원서를 쓴다. 아무래도 그러면 어렵겠죠. 합격하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출제의 범위를 잘 고려하셔서 원서 지원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원에서는 현재 지필고사 파이널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현장에서 수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외국에 계시는 분들이거나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화상으로도 수업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학원의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어떤 수업을 듣게 되는 거냐면 실전반이라고 해서 6월 5일부터 7월 2일 정도까지 직전까지 진행이 되는 수업인데 이 수업도 학원에서 수업은 그룹 수업 한 반에 5명 정도, 6명 정도의 그룹 수업과 1대1 개별 맞춤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원서 접수 이후에는 그 다음에 또 개별 맞춤형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수업은 이렇게 반정원 5명 정도의 소수 수준별 수업과 1대1 개별 맞춤형 수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좀 안내를 해드리게 될 텐데 특례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원의 건국대반이라고 하면 건국대반 특례 3년 특례 건국대반이라고 하면 사실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시험을 딱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건국대반을 꾸리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을 딱 봤더니 너는 건국대학교의 원서를 쓰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너는 건국대반 탈락. 이러지 않죠. 대부분 학생들이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 중심으로 반을 구성하다 보니까 두 번째는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교육 과정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되냐면 학생들마다 학력 수준이 천차만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특례 준비 기간이 매우 짧아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7월 7일 원서 접수 마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14, 15, 16, 17, 18, 19, 20일이면 7월 달에 원서 접수 이후의 준비 기간이 열흘 또는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짧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그룹 수업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 사실상 문제풀이 정도밖에 프로그램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필고사 수업은 대부분 다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냐? 학생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학원에 지필고사 수업을 들으시겠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내가 지필고사 수업을 그룹 수업으로 들을 건지, 그룹 수업으로. 두 번째는 개별 수업으로 들을 건지, 1대1 수업으로. 또 그룹 수업과 1대1 수업을 전복시켜서 짤 건지. 또는 학원에 오전부터 나오게 되어지면 학습관리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학원에 와서 수업만 듣고 가다 보면은 공부가 쌓이질 않아요. 휴대폰도 관리해야 되고 또 공부하는 것도 관리해야 되고 모르는 내용 있으면 질문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학습 관리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필고사 수업을 들으시겠다 연락을 주시면 그러면 제가 상담을 드리면서 남은 기간 동안에 또 여러분들이 한국에 입국하고 난 다음에 지필고사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프로그램을 짜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하이브리뷰에서는 3년이나 12년 특례와 관련이 돼서 첫 번째는 지필고사 수업,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생명과 화학과 관련된 지필고사 수업이나 면접고사 수업을 진행하고요. 두 번째는 입시 컨설팅을 합니다. 지원, 대학과 학과 결정, 서류 검토, 자격심사 등에 관한 우리가 컨설팅 진행하고 또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들은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도 진행해요. 원서 접수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거나 원서 접수 하시려고 하면 조금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특례 전형의 지필고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각 대학들마다 지필고사 출제 범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례의 지필고사는 기간적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사실상 그룹 수업만으로 진행하는 게 효과를 거두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에게 맞는 프로그램, 학생이 목표하는 대학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학생에게 맞는 프로그램, 학원에서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이프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